2024년은 갑진년으로 용띠의 해이다. 용띠는 오행으로 진토에 해당하여 2024년에 장성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무진생, 경진생, 임진생, 갑진생, 병진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4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장성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다 보니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성살이란 한자로 장차장, 별성자를 쓰며 군대를 통솔 및 지휘하는 장군을 상징하고 권위와 지위의 상승을 도와준다는 길한 기운의 길살이다. 이는 지도자의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 사회적으로 큰 인정을 받게 도와준다. 이처럼 2024년 갑진년에는 용띠에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에너지가 주어지는데 엄청난 힘과 추진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반면 너무 강렬한 에너지는 내부의 공허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속이 공허하게 비어 있으니 내실이 없고 결국엔 남는 것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에너지를 잘 조절하여 스스로를 태워 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리더십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장성살은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이면에는 자만심과 독선적인 성향을 불러일으켜서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관계를 망칠 수 있으므로 고리타분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용띠라면 자신을 보완해줄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만 하며 전장에서 장군이 병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일관하여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용띠의 장성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특히 손가락에 낀 반지는 재물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4년의 용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용띠 사람들에게 장성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이다.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광채의 결정체이다. 지구의 심장에서 시작되어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디며 미그마의 힘을 타고 땅으로 올라와 인간에게 전해진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빛나는 별들의 눈부신 빛을 담은 별의 파편이나 신들의 눈물로 여겨졌으며 로마인들은 큐피드의 화살 끝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영원한 사랑이 이어진다 하여 결혼을 약속할 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기 시작했다. 투명한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인연을, 핑크색 다이아몬드는
인생의 기쁨을. 검은색 다이아몬드는 악령을 쫓는 힘이 강하다고 전해진다. 중세 유럽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불패의 빛으로 여겨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 사용했으며, 다이아몬드는 세상의 그 어떤 에너지도 모두 증폭시키는 힘이 있는데, 심지어 가장 작은 크기의 인공 다이아몬드조차 그 힘이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인공 다이아몬드도 천연 다이아몬드와 태색만 다를 뿐 그 신비한 힘은 동일하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보석으로 여겨져 왔다. 다이아몬드는 별빛과 같이 빛나며 지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변하지 않는 인연과 불변의 힘을 가지고 있어 용띠 사람들에게 빛의 순수함과 영원한 인연을 만들어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줄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용띠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용기와 힘을 부여하며 정신적 명료함과 불굴의 의지를 생겨나게 한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용띠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강한 빛을 내려주며 깊은 통찰력과 명확한 비전을 갖도록 해줄 것이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용띠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그 빛을 용띠 사람들 삶 속에서 품게 해줄 것이며, 그 빛은 앞으로의 밝은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이 행운의 보석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도 용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켜주는 최고의 도구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보석은 반드시 금 장신구에 상감하여 매일 착용하고 다니라고 권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착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기운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해 운을 하락시키는 경우도 많다. 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만약 재물운이 넘쳐 흐르길 바란다면 약지에 반지를 껴야 한다. 약지는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할 수 있는 화합을 의미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 안쪽에는 반드시 소원을 적어두는 것이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을 극대화시켜 재물운을 끊임없이 상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